이재명 정권의 레짐 체인지는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뭐냐? 지정학적 필연이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장, 아직도 애지중지현지, 좌지우지현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껌 좀 씹던 언니 같은 영상이 투척되는데요. 이재명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감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의 사상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이 나라,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CCP 아웃, 이게 혐오 표현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 아니다 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에 동의하느냐라는 말도 뭔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이요. CCP 아웃 이 시위를 하는 건요.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지 인종적 시위가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시위를 한다라고 발발 떨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혐중 시위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윤석열 정권 때까지 900회가 넘게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김민석이 행님, 김민웅이는요, 반미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막 춤을 춥니다.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이런 건 괜찮고 CCP 아웃을 외치는 건 아니 된다라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찍고 미국 국기를 찢는 건 일반적인 건전한 의사 표현이라 오케이. 그런데 오성 홍기를 찢는 건 반중 시위라 안 되고 혐중 시위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정부 관료들의 대가리 속에는요, 쉐쉐 아니면 내래 동무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기브미 초콜릿하고 땡큐를 외치던 기억들은 삭제됐다라는 거죠.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좌파리들은요, 미국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대놓고 까불거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내에 종북 좌파리들 뿐일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예요.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미국의 트럼프가 또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 20일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가능성에 관련돼 가지고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호주 이 안보 동맹이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짧게 답했는데요. 어깨 펴고 목에 힘 빡 들고 뭐라고 했냐. 그렇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 보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감히 맞설 자는 없다. 와, 대박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 하나로 국제정치의 시계가 요동쳤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뭔가 강력하죠. 중국의 서쪽 어디 영국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중국의 동쪽 미국에서 칩니다. 아래쪽 호주가 칩니다. 자, 그러고요. 미국이 치기 전에 자, 이제 일본도 오커스에 합류시킨다라는 미국의 플랜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고리를 끊고 있는 트럼프 보면 이 중국이 압박이 사방팔방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강력한 중국 압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만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중국을 심리전으로 압박했습니다. 중국에게 너 못할 거야, 너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더 대단한 폭풍을 일으킬 거야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동시에 군사, 경제, 외교 3단 포위망을 완성 중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셈입니다. 왜?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없을 거야. 그리고 안보적으로 완벽한 동맹이 있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과시하는 히토류에 대해서 트럼프는 다른 전략을 가동시켰습니다. 자, 이런데 한국이요.
지금 에펙을 앞두고 트럼프를 만나서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을까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훈장 수여식 같은 형식적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꼴값을 떨고 자빠진 거죠. 자, 대한민국의 훈장 제도 상훈법에 근거해가지고 현재 무궁화 대훈장을 포함해서 12종의 훈장이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 훈장 이거 무궁화 대훈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요. 이게 문재인 때 문제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숙이랑 나란히 두 세트를 셀프 수여를 했었는데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한 금액이 1억 3,647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한 세트당 6,823만 7천 원으로 금, 은, 루비, 자수정 등 보석으로 만들어졌죠. 민족 영웅으로 평가받는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에 수여된 건국 훈장, 대한민국 1등급 훈장입니다. 그런데도 제작비가 172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랑 싹싹 긁어가지고 딸딸 긁어가지고 다 헤쳐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명예훈장 준다고 트럼프에게 사진 찍자 만나자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잘도 만나주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노벨 평화상 물 먹은 거 조롱하는 거냐라고 싸다고 안 맞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먼저 제안한 거나 똥 제대로 닦아라 라는 답만 올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에게는요. 한국이 그냥 귀찮은 문제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는 건 오직 중국 견제, 즉 세계 패권의 재편입니다. 자, 트럼프는 언제나 상대를 얼어붙게끔 하는 선전포고식 발언을 던지고 냉정한 협상과 압박으로 끝내는 인물입니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트럼프의 표적은 중국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대로 밟아줄 때까지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만들 때까지 트럼프의 표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략의 수순에 한국과 이재명 정권은 이미 삭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마지막 승부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레짐 체인지가 어떻게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가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공식 선정한 채널입니다. 뉴 미디어 시대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요.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확장시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트럼프 전략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분석하다 보면 가장 놀라운 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못 먹고 못 살 때 미국은 달나라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죠.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단계로 돌입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3단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봅니다. 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이제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최종 단계 분수령이 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가자 평화 계획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주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가 합의가 일단 성사가 됐습니다. 중동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중국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정돈을 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중국의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 조치. 중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히토류, 이것을 무기화하면서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를 흔들려고 했죠. 트럼프는 즉각 전면 관세 100% 인상이다 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뭔가 중국이 그립한 것 같지만 중국은 잃을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요. 미국이 중동에게서 손 떼고 아시아로 돌아온 순간을 상징하는 거고요. 중국의 자충수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무역 체계를 친미, 반중, 이중 블록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전면 반격, 100% 관세와 디커블링 선언. 이건 중국에게는 시진핑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인입니다. 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 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빵 던졌습니다. 경제 보복이 아니라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제거하겠다라는 완전한 디커블링, 그러니까 분리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으로 움직일 나라는 영국, 일본, EU,
국제사회가 미국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죠. 미국 국방부는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를 비축했습니다. 반도체, AI, 금융, 클라우드 등 중국이 의존하는 분야를 거꾸로 압박할 카드를 쥐게 된 거죠. 자, 중국 포위망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커스, 남미, 중동, 아프간까지. 자, 오커스는요 원래 땅땅했죠. 남미가 들어가라고? 하지만요 남미가 이 그동안에 포퓰리즘으로 좌파 정권들이 득세를 했죠.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못 살겠다. 이제 좌파 정권 이제 끝내자라는 시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그냥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서 우파로 돌아선 거 웰컴 웰컴해. 니네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알겠지. 제대로 경제 제재 풀어주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게. 어때? 손을 쓱 내밀은 겁니다. 자, 남미는 완벽히 돌아서겠죠. 자, 중동은 얄미운 동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돈을 할 겁니다. 자, 아프간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를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자, 트럼프는요 전통적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정보 군사 복합 포위망을 구축 중입니다. 오커스,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올라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봉쇄 작전 들어갔죠. 중국의 남미 거점을 하나씩 차단하고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기지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핵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 히토류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이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모든 행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뭐냐? 중국을 주저앉히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복원한다. 자, 이렇게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과 중국 편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동맹국이었는데 이상하네. 이재명이가 선거에서 성공해서 정권을 차지하더니 제대로 도발하고 있네. 이거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걸 겁니다. 한국의 위치는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한국이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동맹으로서 동맹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보는 시선에서는 지도가 사라진 동맹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서요 한국은 더 이상 핵심 동맹국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핵심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중심국이죠.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무역에 의존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미국 편에 있다라는 게 전 세계에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 얻는 경제 효과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무역하는 양이랑 중국을 상대로 무역하는 양은 사실상 양으로 보면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 그런데 우리가 얻는 이익은 미국으로부터는 665억 달러 이익이 생기는데 이 중국에게는 마이너스 180억 달러의 적자가 생깁니다. 1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미국하고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한다라고 얻는 경제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일본, 인도, 호주, 영국과 안보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불확실한 파트너로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냉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친중 행보, 반미 성향, 김현지 사태 등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신뢰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요, 이재명을요, 중국의 친구, 북한의 우군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국 내부의 레짐 체인지, 즉 트럼프는요, 이재명의 좌파 정권 교체를 대중국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다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포위망으로 복귀하게 될 거니까요. 한국의 위치는요, 이 중국의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가장 전략적인 위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다시 미국으로 함께한다. 이 복귀가 단순한 외교의 정상화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한국이 다시 자유진영의 전진기지로 서는 순간 한국 경제는 반도체, 방산, AI 산업,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한국을 중국의 하청 국가가 아닌 서방의 전략산업의 축으로 복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의 레짐 체인지 이후에 한국은 트럼프의 세계 전략의 핵심 복귀국, 자유블록의 전진기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플랜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변수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 세계 패권 전쟁의 마지막 승부의 신호탄은 터졌습니다. 자, 중국은 압박받고 있고 한국은 소외되고 있고 미국은 중심에 서 있고 자, 그럼 초딩들도 알 겁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라고요.
미국이죠.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레짐 체인지는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뭐냐? 지정학적 필연이다 라는 거죠. 중국이 흔들리면요 친중 정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트럼프의 단호한 한마디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만과 잘 지낼 것이다. 그 누구도 미국에게 맞설 수 없다. 이거 진짜 후덜덜한 겁니다. 이 말 속에 패권의 자신감, 중국의 한계, 그리고 한국의 운명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자, 윤 어게인 갑시다. 14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